바이든이 한국의 뒤통수를 또 한 번 제대로 쳤습니다. 현대차와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뒤통수를 치더니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천문학적인 투자만 낼름 봤더니 투자 발표 후에 황당한 조건을 내걸며 심지어 삼성과 SK가 벌어들인 수익조차 뺏어간다는 충격적인 폭탄 발표를 했는데요. 어이가 없죠. 자, 그런데 한국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며 미국에 시원한 복수를 했습니다. 한국이 이 엄청난 것을 공개하자 미국은 잘못했다며 한국의 용서를 구하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부터 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데요.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내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발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여러 조건 중 하나로 이 사내 보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27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의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의 공장 직원과 공장을 건설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육 지원 계획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을 위해 총 390억 달러, 약 50조 원의 지원금을 책정했으며 28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상무부는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보육 지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 인근에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에 있는 보육 사업자에게 더 많은 어린이를 수용하도록 돈을 내거나 직원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케이틀린 레카기 사무부 공보 담당은 보육 서비스는 저렴하고 쉽게 사용 가능하며 믿을 수 있고 양질이어야 한다라며 이런 조건 안에서 기업들은 직원과 지역사회의 필요를 반영하기 위한 충분한 유연성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가 보육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등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육성하는 데 아이 돌봄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국의 삼성과 SK에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공장을 돌릴 노동자 확보가 관건이지만 많은 미국인이 보육비용 부담 때문에 일터로 나서는 대신 집에 남아 자녀를 직접 돌본다는 것을 이유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 강제로 이 문제를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미국 35개 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육 서비스 공급이 잠재 수요보다 약 300만 명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보육산업 종사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오히려 약 5만 8천 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미국 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직접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작년 더 나은 재건 법안의 보육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으려 했지만 크게 실패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또 직접 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시행하도록 하여 실패하더라도 잘못을 한국 기업에 돌리려 하는 것이죠. 이 지나 러먼도 상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뉴욕타임스 기자를 연결하고서 우리가 노동력을 더 확보하지 않는 한 반도체 지원법은 성공할 수 없으며 저렴한 보육 서비스 없이는 노동력 확보가 불가능하다.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의 노동자를 위해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려고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황당한 요구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자사주 매입도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통상 자사주 매입은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부양을 위해 쓰는 전통적 경영수단인데 미국 정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아니라 해당 회사의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인데 어이가 없죠. 미국 정부가 이제는 회사의 경영과 배당, 자사주 매입까지 깊게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황당한 조건은 바로 이것인데요. 미국의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을 거둘 경우 초과 수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하도록 하는 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나 러먼도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의 회계장부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백지수표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한 기금 지원 공고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의 이익을 정부와 공유하도록 강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보조금 신청 시 예상 수익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익을 미 정부에 넘기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무부는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 이상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예상을 초과하는 수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라며 이 충격적인 조건을 내건 이유에 대해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보호한다라며 초과 이익은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과 이익 공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3월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미국의 갑작스러운 충격 발표에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최대 수백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게 큰 금액의 투자를 발표했는데 바이든이 갑자기 이렇게 제대로 뒤통수를 쳐버린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아이돌봄 서비스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이 돈을 많이 벌며 미국에 상납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낸드 플래시의 40%를 중국의 시안에서 생산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D램 40%를 중국 수저우에서 낸드 플래시 2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갑작스럽게 한국의 중국과의 거래를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이 두 기업은 한순간에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미국은 한국이 아무리 미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해도 미국 정부의 혜택을 받으려면 이 가드레일 조항이라 불리는 조건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중국을 비롯해 미국이 지정하는 우려 대상 국가에 10년 동안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추가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 중국 내 시설을 고도화할 계획은 없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사업에 엄청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이 기막힌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이 게임 체인저를 내놓자 미국은 갑자기 한국만 예외로 해주겠다며 태도를 180도 돌변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사활을 걸고 3나노 반도체의 수율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반도체 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대만의 TSMC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은 우리를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다라며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한국이 시원한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TSMC는 매우 치열한 3나노 반도체의 수율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나노에서 승자가 사실상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의 제왕이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TSMC가 삼성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카이스트에 의해 판도가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카이스트 과학자들이 반도체 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존의 측정 기술들은 이 같은 복합적인 성능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복잡한 3차원 형상을 고속으로 정밀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 초고속 카메라 기술을 개발해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고속의 동력학 현상을 성공적으로 관측했습니다. 10조분의 1초, 즉 100팬텀초의 펄스폭을 가지는 이 빛펄스를 1000개 이상의 색으로 쪼갠 후 이 각기 다른 색을 가진 펄스들을 이용해 서로 다른 공간적 위치에서의 높낮이를 정밀하게 측정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초당 2.6억 개의 픽셀의 높낮이 차이를 330피코미터 약 30억 분의 1미터 수준까지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고 정밀합니다. 고속 형상 이미징 속도와 높은 공간 분해능을 갖춘 초고속 카메라 기술이 점점 고도화, 직접화되는 반도체 공정 및 3D 프린팅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공정을 제어할 수 있어 공정 수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입니다. 연구팀은 1차원 선 모양의 빛을 스캔해 움직이는 방식으로 2차원 표면의 높낮이를 측정했지만 앞으로 2차원 표면의 높낮이를 스캐너 없이 한 번에 측정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 김 교수는
새로운 초고속 카메라 기술은 다양한 진폭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매우 빠른 순간 속도를 갖는 미세구조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면서 기존에 관찰하지 못했던 복잡한 물리 현상을 탐구하는 차세대 계측 기술로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개발 성공 소식에 바이든이 큰일 났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받아먹고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한국 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한국이 미국에 기술 공유를 해줄 가능성은 극히 낮아진 가운데 삼성과 SK도 미국이 아무리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이렇게 신뢰가 완전히 바닥났기 때문에 쉽게 기술 공유를 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